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여름 학기 기업 사회공헌 활동가 CSV를 맡은 황정은입니다. 오늘 그 1일차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 수업에 대해서 어, 그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이고요.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건지, 그리고 우리 수업은 15일 동안 연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1차별로 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그 미리미리 잘 그 인지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차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에 귀한 시간을 내서 그 듣는 수업이니만큼 조금 더 서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좀 컴팩트하고 성과를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주전공이 있고 또 이제 소셜 비즈니스 학부의 제2전공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는 한 가지만을 잘해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또 다양한 어떤 그 기능들을, 사회 기능들을 익히기 위해서 제2전공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도 마찬가지로 어, 그 전공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직에 대한 경험도 다양하게 이제 그 경험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준비하거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수학하고 신문방송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는 언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기업사회공헌 활동, 제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논문이었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 사업,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쓴 거는 제가 처음인 걸로 그렇게 어,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2010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2007년도, 8년도에 이제 법제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어, 준비를 하던 단계에서 제가 박사 논문을 썼고요. 특히 이제 경영학 베이스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기존에 사회복지 쪽에서는 좀 그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셜 비즈니스 학부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과목으로 듣고 있을 텐데 그런 과목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어떤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들, 역량들을 키워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직도 이제 다양하게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다른 교수님들처럼 계속 공부를 해서, 학문에 어떤 집중한 그런 과정을 보내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에서 제가 25년 동안 대언론 홍보 업무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 사회봉사단이라는 조직에서 사회봉사,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실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면밀하게 또 밀착해서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사회공헌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개별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하고 긴밀하게
그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서 대언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업은 영리 조직이라고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공조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조직의 세 가지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 공조직을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영리 조직과 공조직과 비영리 조직에서 두루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리 그리고 각각의 조직에 따라서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 어떤 기업 시민 정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요. 기업은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체이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영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은 하나도 영리, 둘도 영리, 셋도 영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라는 정도로 우리는 기업사회공헌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활동을 하면서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라는 어떤 소극적인 입장으로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리를 추구하는 그 기업의 경영활동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익의 일부를 떼서라도 환원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를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CSV라는 개념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CSR과 CSV에 대한 개념이 우리한테는 불명확하게 아마 이해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은 CSR이다. 그리고 CSV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대상과 사회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어떤 그런 활동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전문가가 아닌 그 전문 영역에서의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기업사회 공헌 활동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 정도에서 조금 더 강화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익을 환원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또 기업에 이익을 주는지 이런 것들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업이 사회복지 분야에 그 국가나 공공기관의 어떤 그 재정 지원에 같은 공동체로서 그 존재를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재원의 원천을 국가가 다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을 독려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민간 중에서도 기업이라는 주체를 우리는 사회공헌을 활동을 함으로써
복지 분야에 참여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기업사회공헌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기업이 공동사업의 주체로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또 기업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CSR이라는 개념, 또 CSV라는 개념, 또 최근에 이제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 ESG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면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의 내용은 실제로 그 학기 중에 그러니까 정규 학기의 수업 과정이라 그러면 팀별로 이제 그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또 방향을 같이 만들어가고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름 학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숫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이게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일단 개별 활동으로 각자 그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사회 공헌 활동과 CSV 분야의 현황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바로 2일차 수업에서 현장 그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과 관련된 이론과 사례를 이제 공유를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 수업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 기업의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기업사회공헌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업사회공헌 담당자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자원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 입장에서 기업사회공헌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례들을 많이 학습을 함으로써 조금 더 빨리 또 순발력 있게 기업사회공헌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두 100개의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수업에서 100개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대표적인 기업사회공헌 활동들이 있구나. 내가 기업사회공헌 담당자가 된다면 혹은 기업의 자원을 이끌어내야 되는 기관이나 단체의 담당자가 된다면 기업에 제안을 할 때 이런 기획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폼이라든가 그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함으로써 좀 사례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수업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까지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학습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우수 사례와 개선 사례를 정리해서 이제 각자가 발표하는 거를 이제 중간 평가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우수 사례와 개선 사례를 각각 3개씩 그 선정을 하셔가지고요. 중간고사 전까지 학습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그 다음에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3개, 이렇게 6개를 각자가 정리를 하셔서 중간평가에서 발표하고 그 발표에 대한 상호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중간평가를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그 사례 발표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지난 학기에 그 팀별로 그 우수 사례 발표를 한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자율학습하는 그런 날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참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 날의 그 동영상을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정에서는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우수 사례나 개선 사례를 보는 것이 가장 이거를 이제 보는 방법 또 그리고 골라내는 어떤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 그다음에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그 우리가 중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봤을 때 나는 아동 분야에 대해서 한번 기획을 해보겠다. 아니면 나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획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좀 집중적으로 사례를 학습하시면 훨씬 더 우수 사례나 개선 사례를 뽑아내는 데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 과정에서 기업사회공헌 활동 담당자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 여름학기 수업에서는 이 인터뷰 과정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거나 섭외를 하거나 하는 과정들을 수행하는 기가 어려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 우리 그 기업사회공헌 활동 담당자 인터뷰를 학생들하고 했던 그런 내용을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우수 개선 사례를 이제 도출해내는 것이고요. 그 우수 기업사회공헌의 사례는 2019년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간한 사회공헌 백서 자료를 그 활용해서 제가 개선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사회공헌 활동 담당자 인터뷰인데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장하고 150분 동안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참고로 해서 자율학습 시간에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날짜별로 우리 세부 수업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그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잘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잘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는 줌 실시간 수업으로 운영을 해서 평가 보고회가 있고요. 나머지 일정에서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일 날 오늘이죠. 이제 1일차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수업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하고요. 첫째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특강 그 동영상을 그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 특강 내용은 우리가 2일차 18일 날 진행되는 현장 실습의 그 활동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특강입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서 이제 그 공개 특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어, 학생들 중에 지난 학기에 그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서 특강을 참여하거나 수강한 학생은 2교시, 3교시를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그 특강을 수강한 학생들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셔서 그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제가 결석 처리를 하지 않도록 그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미리 알려주셔야 제가 출석 처리를 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일차 수업은 18일 날은 현장 실습 그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안내해 드린 대로 우리 전체 수업 중에 4일차의 수업을 이제 그 현장 실습으로 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18일 날 2일차 수업에서 진행되는 그 현장 실습에서는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파악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일차 수업에서 같이 만나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상에는 제가 지난 학기에 기업사회공헌 활동가 CSV를 수강한 그런 학생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수 사례, 개선 사례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우수 사례, 개선 사례를 발표했던 그 동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시면 2일차 수업에 업로드 되어 있는 그 활동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일차 그 동영상은 의무 그 시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으로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은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차 19일부터는 이제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기업사회공헌을 왜 하는지, 기업은 어떤 존재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온라인 동영상으로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4일차 수업인 22일은 자율학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율학습이라고 표시된 날짜는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시청을 꼭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차에는 제가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영역 및 분류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제공할 것이고요. 출석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일차, 6일차, 7일차, 23일부터 25일이죠. 기업사회공헌 활동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5개씩 그 기업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이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일차 수업에서 제공되는 사례를 보시고 중간 평가에 우수 사례 3개, 개선 사례 3개를 선정하셔가지고 각자 이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간 평가 내용으로 돼 있고요. 뭐 우수 사례는 뭐 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점이 뭐 특히 좋은지 뭐 이런 거고, 개선 사례는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방향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또 뭐 사업 명칭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사업의 내용에서 좀 보충하거나 보강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3개씩을 선정해서 정리를 하셔서 중간 평가에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8일차 수업인 28일은 마찬가지로 자율학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날은 이제 문화복지에 대한 그런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일 차인 29일 날 우리가 이제 중간평가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줌 수업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사례, 개선 사례를 각자 정리한 것을 이제 발표하는 것을 중간평가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11차 수업, 30일 수업은 자율학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날은 기업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인터뷰를 한 그 동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과 출석과 무관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관심이 있는 분은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1일차 수업은 앞에
연이어서 이제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사례 4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모두 15개의 사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2일차 수업은 자율학습으로 되어 있고요. 기업사회공헌 활동 사례 5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일차하고 14일차 수업에서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시대에서의 기업사회공헌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일차, 14일차는 코로나 시대의 기업사회공헌 활동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차, 14일차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일차,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이제 실시간 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3가지 정도의 주간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문제를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를 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픈북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공을 할 테니까 우리가 기말고사, 기말평가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일차부터 15일차까지의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셨다가 각각의 자율학습하는 시간과 또 온라인 강의를 시청해야 하는 날과 또 줌 실시간 수업을 해야 하는 날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업은 이제 매일 이제 바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메모를 해 두셔야만 아마도 놓치지 않고 수업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교시, 3교시에는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특강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공통 특강에서 이미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서 참여를 하신 학생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한 학생들은 시청하지 않으셔도 출석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미리 연락을 주시고 커뮤니티 매핑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 2교시, 3교시에 제공되는 동영상을 시청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 후에 내일 18일 날 현장 학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